알파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흑백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가 이미지를 어떤 부분은 보이게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왼쪽에 원본 이미지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흑백 이미지를 겹쳐서 이제 알파 채널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이 투명하게 뚫려서 이제 블랙 부분들이 투명한 영역이 설정이 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이미지 활용 방식이고요. 이건 뭐 3D뿐만 아니라 뭐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뭐 다른 기타 뭐 마야, 맥스 같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CG 프로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 곳에서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제 개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레이어로 이제 배경색 레이어가 있고 이미지 레이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얀색 흑백, 하얀색 원으로 이렇게 설정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얘를 알파 채널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하얀색 부분은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나머지 블랙 부분은 이미지가 가려져서 마스킹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널에서 일단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과일 레이어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내가 선택된 이 가운데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레이어 마스크, 보조 마스크죠. 이 보조 마스크의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돼서 하얀 부분의 이미지만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이제 이미지 활용법이고요. 이걸 이제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이미지인데 씬을 보면은 레이어가 똑같이 이제 빨간색 배경 레이어가 있고 과일 레이어가 있고 이제 알파 서클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더 레이어로 가지고 온 상태고요. 얘도 용어는 다르지만 여기 트랙 매트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레이어 위에다가 내가 알파 채널로 사용할, 매트로 사용할 이런 흑백 이미지를 놓고 이쪽 이미지 쪽 레이어에서 트랙 매트 설정을 이제 루마 매트로 해주게 되면 하얀색 원 부분은 이미지가 노출이 되고 블랙이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빠져서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채널과 동일한 개념의 활용을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또 이런 트랙 매트라는 그런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뭐 이름과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게 다 동일한 개념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가 투명 영역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좀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PNG 파일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포토샵에서 이렇게 체크 무늬로 노출되는 영역들이 이제 투명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자고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한 그런 인터페이스 방식이니까, PNG 파일을 이제 투명 영역이 있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투명 영역이 적용돼서 포토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타가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TGA라는 파일이라서 이제 비교적으로 압축률이 적고 거의 무압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화질 손실이 없는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 방식인데, 이런 타가 같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영역을 저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서 이게 미리 보기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됐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플러그인 무슨 설정이 바뀌었는지 이제 타각의 투명 영역 이미지가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채널 쪽 정보를 보시게 되면 컬러 정보를 담고 있는 이 RGB 채널 플러스 알파 채널이 하나가 더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RGB 채널을 잠깐 눈을 꺼주시고 이쪽 알파 채널을 얘만 눈을 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흑백 이미지로 이렇게 알파 채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포토샵에서 투명 영역이 적용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이 알파 채널에 있는 썸네일을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화이트 픽셀들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RGB 활성화해 주시고 알파 채널은 눈을 꺼 주시고 레이어에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알파 채널에 저장돼 있었던 그런 투명 영역들이 적용이 돼서 미리 보기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포토샵에서는 좀 약간 확인하는 게 번거롭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 버전의 그런 플러그인 파일을 세팅 파일을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투명하게 이제 뚫려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동영상의 설명 목적에서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타가 파일을 갖고 오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냥 바로 투명 영역이 지정이 돼서 미리 보기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타가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알파 채널 정보가 있는 타가 파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뚫려서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3D 에셋을 뭐 백그라운드 따로 오브젝트 따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나중에 합성을 하실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알파 채널까지도 저장을 하는 그런 옵션을 체크하셔서 이제 시퀀스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시고 이제 컴포지팅 할 수 있는 툴에서 불러와 가지고 투명 영역을 이렇게 뚫린 상태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이렇고요. 이거를 이제 3D에서 10호D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같은 개념이지만 얘는 그걸 재질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재질 쪽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채널 정보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알파 채널이라고 이름도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채널에 이제 이미지를 연결하는 슬롯에다가 흑백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화이트 영역은 내가 보이는 영역, 블랙 영역은 안 보이는 영역 그렇게 되고요. 지금 가지고 왔을 때 소프트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그 그레이스케일 값의 중간값, 회색 영역은 이제 반투명한 정도가 조절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 시네마 4D가 그라디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라디언트 쉐이더를 통해서 이제 흑백 이미지를 설정한 상태인데 뭐 이렇게 부드럽게 화이트에서부터 블랙까지 변화하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지금 미리 보기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영역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투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투명 재질 설정하는 것과 이 알파 채널의 어떤 투명한 개념과 좀 혼동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푸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투명 재질의 트랜스페런시 채널에다가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그라디언트를 동일한 조건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블랙에서 화이트로 빠지는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얘도 투명한 정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건 맞지만 트랜스페런시에서 설정하는 건 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이 빛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 상태로 만들어주는 세팅이라면 이 알파 채널 설정은 그 오브젝트의 존재 자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깎아낸 것처럼 뭐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렌더링을 했을 때에 그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페런시 채널에서 투명도를 뺀 상태에는 이제 불투명체였던 오브젝트가 점점 빛이 투과하는 투명체 그런 재질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졌다면 알파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굴절 세팅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투명해지는 그 중간 영역에서도 어떤 굴절의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페런시 채널과 알파 채널에서 다루는 투명하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파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또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는 저희가 텍스처에서 뭐 이런 활용도를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 위에 텍스처 작업을 할 때에 어떤 이런 스티커 같은 개념의 이제 데칼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데칼 작업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칼 작업이라는 거는 프라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조립을 한 후에 이렇게 장식, 스티커 장식을 하는 요
스티커 같이 생긴 아이들을 이제 데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데칼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에 저희가 알파 채널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재질을 두 가지 재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재질을 적용을 해 놓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재질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 오브젝트 메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두 개가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용도로 활용한 그런 재질 위에다가 스티커 역할을 하는 재질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티리얼 스태킹 해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쌓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스티커 역할을 하는 재질의 투명한 영역을 알파 쪽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뚫어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근데 만약에 이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자체의 영역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보여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스티커 작업을 해주실 때는 알파 채널에다가 흑백 이미지를 연결을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투명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미지 자체를 보시면 제가 이런 썸네일에서 봤던 이런 흑백 이미지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 PNG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아까 포토샵에서 보여드렸던 이 PNG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PNG 파일 같은 경우는 투명 영역이 이미 뚫려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희가 알파 채널을 연결을 할 때에 이미지 알파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흑백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투명 영역을 바로 적용해서 알파 채널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컬러 채널에서 사용한 이미지가 이제 투명 영역이 없는 상태이고 그걸 투명 영역을 뚫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별개의 흑백 이미지를 영역 설정을 한 흑백 이미지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PNG 파일처럼 그냥 이미지 자체에 투명도가 있는 상태라면 같은 이미지를 여기 텍스처에 갖고 오셔서 이미지 알파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라든지 뭐 크기 같은 것들은 데칼 작업을 해주실 때는 이 텍스처를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션을 해주느냐라고 세팅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텍스처, 머티리얼 태그, 텍스처 태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속성에서 프로젝션 옵션을 일단 플랫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데칼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이 프로젝션에 대한 것도 이제 별도의 또 섹션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플랫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점선면 모드가 있고 오브젝트 모드가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체크 무늬로 썸네일 표현이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얘는 텍스처 자체의 틀을 보면서 이렇게 이동해 주고 크기를 변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뷰포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 모드로 가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텍스처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데칼 작업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재질을 스태킹하고 알파 채널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세팅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칼 작업이 아니더라도 알파 채널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재질감의 재질을 섞어서 약간 믹스 텍스처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은 일단 데칼을 일단 지워주시고 스페큘러를 하나 컨트롤 드래그를 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른 재질감을 뭐 컬러만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컬러만 이런 컬러로 바꿔주시고 얘를 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스태킹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A와 B 순서는 왼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깔리는 거고 오른쪽으로 붙는 재질들이 위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덮어주는 재질에서 알파 채널에다가 저희가 확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피스에서 체크보드, 흑백 체크보드를 이렇게 체크보드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체크보드에서 세팅이 된 하얀 부분에만 이런 마젠타 톤의
재질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채널로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과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을 지정을 하고 똑같이 스태킹을 해주시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에 이런 좀 다른 재질감들을 믹스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알파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알파 채널을 맥슨의 헬프 도큐멘트를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이미지에 저희가 이런 배경용 이런 식물들,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다 모델링을 하기엔 너무 소모적이거든요. 이 리소스가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면 형태로 간단하게 적은 폴리곤 수를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텍스처로 이렇게 이미지 적용하고 알파 채널로 뚫어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는 뭐 이런 구조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렌더링 할 때는 보여서 조금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조금 그럴듯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배경용 아틀라스 표현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알파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오브젝트 자체의 그 보이는 정도를 그냥 투명도 자체를 조절하고 싶을 때, 뭐 이 오브젝트가 없던 상태에서 서서히 보여야 한다든지, 있다가 뭐 서서히 없어져야 한다든지, 뭐 그런 활용을 세팅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알파 채널을 켜주시고 알파 채널에다가 여기다 컬러를 알파 채널의 텍스처를 컬러를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 자체가 화이트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100% 보이는 상태일 것이고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이 된다면 이제 반투명한 상태, 그리고 완전히 블랙이 된다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컬러 값들에도 나중에는 이런 변화 값들을 저장을 해서 키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마치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투명도 조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팅이겠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오패서티라고 되어 있는데 오패서티는 불투명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패서티가 100%라는 거는 이게 지금 다 보이는 상태. 그래서 얘를 서서히 빼주게 되면은 투명도가 이렇게 점점 투명한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반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오패서티라는 용어로 이제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서 100%로 놓으면은 다 보이는 것이고, C4D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페런시를 예를 들면 트랜스페런시는 투명하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100%로 되어 있으면은 완전 투명한 상태인 거고 반대로 0%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완전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원어 자체의 용어 자체의 의미도 이해를 하시면 이 옵션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 0% 개념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레이어 기반의 어떤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에서 투명도 조절했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파 채널에다가 컬러를 적용해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 오브젝트의 비저빌리티를 조절한다 라는 것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파 채널을 활용하면서 좀 실제로 비주얼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을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은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타입들만 좀 연습을 하셔서 이제 익숙하게만 해 놓으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파 채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